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 제가 질문의 속도를 좀 낼게요. 정우택 전 부위원장께.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나 이런 정치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휴가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 문서로 보이는 그 내용 중에는 민원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민원 연락은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배치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앞서에서 한 언론에서는 이게 위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도 아직 팩트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예. 어제 저녁에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얘기처럼 언론 보도처럼 예. 부모가 직접 민원실에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최고 쟁점인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당시 상황은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이제 했어요. 열흘 휴가 가가지고. 예. 근데 휴가 기간 중에 수술을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갔냐면 30일 휴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알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휴가 연장 그러니까 여부가 문제 됐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부모가 왜 군대 직접 하냐 본인이 하지.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문건에는 그런 부분도 좀 나와 있어요. 있어요. 본인이 얘기하기 좀 미안하니까 부모와 상의했고 그래서 예. 부모가 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예.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 정확히 예. 못했는데 만약에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일인가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다 그러면 당연히 갑질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예. 어디다 물어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치료는 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지금 병가 연장을 해야 돼. 물론 뭐 부대에 전화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할 수 있지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예. 좀 더 휴가 연장해야 되겠는데 그 면도 있고요. 저는 또 최근에 이제 과거에 군 생활하신 예. 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군대에다 민원을 지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군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부모하고 휴가라든지.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투사 지금 있는 예. 현지에 있는 분들 들어보면 직접 부모들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민원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보도처럼 만약에 부모가 뭐 국방부 민원실에 해서 이걸 예. 어떻게 알아봐달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예. 부적절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 혼동할 수도 있어요. 뭐 휴가 얘기 나오는데 휴가 도대체 얼마나 긴 거고 뭐 휴가가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병가를 2번 합니다. 1차 병가, 2차 병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개인 연가. 그래서 20여일이 휴가가 총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민원 연락을 했다라는 거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추가 병가를 위한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죠? 아까 정우택 변호사가 설명했는데 그런데요. 그 비슷한 시점에 지금 문제의 보좌관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병과 관련 어떤 요청을 했다. 이게 좀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자칫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뭐 지금 여기 어떤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부부로 나오고요. 어떤 추미애 장관으로 특정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추미애 장관 부부가 그 시점에 연락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보좌관이 연락을 다른 경로로 했어요. 어떤 민원성 전화를. 그렇다면 이거는 군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부부가 전화했다는 건 아마 예. 1차 휴가일 때는 14일 전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15일 날 아마 그 연통 기록에 예. 그 나왔던 것 같고 예.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언론 보도에서 그 보좌관 전화는 21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차 아마- 휴가가 끝난 예. 때. 근데 이제 또 어떤 언론을 그게 보니까 정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앞에로 나오는데 예. 저도 이제 그 보좌관을 아시는 분인데 또 물어봐도 예. 그분이 사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럼 날짜나 이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핸드폰도 바뀌었고 그럼 그다음에 이게 전화한 거 자체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 특이한 일이었으면 굉장히 특이한 예. 일이었으면 아마 기억할 텐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당신 저기 전화한 적 있어? 물어보면 아마 물어보겠죠. 핸드폰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럴 텐데 예. 핸드폰이 일단 바뀌었고 상대방도 일단 군부대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전화했습니까? 물은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 저는 아마 그분이나 아니면 이 추미애 부부나 이런 분들이 좀 예.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일. 그 보좌관하고 아마 이 아들하고 관계도 보니까 한 10년 넘었어요. 예. 서로 뭐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좌관이 전화했는데 어떻게 장관이 모를 수 있어?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보통 한 10년도 오래 했거든요, 보좌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의 휴가 관련해서 본인이 민원 연락하라거나 본인이 연락하는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
부모와 같이 일을 돕고 있는 보좌관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물론 그 연락 자체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정치인과 정치인의 이제 예. 아들, 자제분들의 그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오선하고 당대표 꽂아 활동하면 거의 사실은 집안의 자식들은 거의 돌보지 못할 정도. 아. 예.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예. 지금 왜 처음에 이 왕지 문제도 왜 문제됐냐 이렇게 자식 들어보니까요. 예. 추미애 장관이 맨날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대표였으니까. 집에 예. 가보니까 이렇게 붕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왔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진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근처 병원에 다니다가 예. 자기가 이 붕대 묶는 걸 배워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좀 이 정치 특히 이제 뭐 당대표나 이런 예. 분들하고 자제분이 관계가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특성이 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해달라는 말씀 같아요. 요 질문도 좀 마저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지금 두 번의 병가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연가 있어요. 근데 개인 연가 부분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여기에는요 당직 사병이 등장을 합니다. 당직 사병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직접 통화를 했다. 아니 날짜 지났는데 어디 있는 거냐? 집이다.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지금 공방입니다. 완전히 다른 지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직 사병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대위가 나타나서 휴가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좀 상식적으로요. 개인 휴가, 개인 연가잖아요.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처리될 문제이지 어떤 상급 부대 장교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준다. 이것도 상식박 아닙니까? 형구택 변호사. 네, 그부터 얘기하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카츠사 측에 아는 분들이 있어 물어보니까 카츠사가 옷을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육군본부 인사처 소속입니다. 예. 장교들은 한국군 군복을 입어요. 부사관하고 사병은 미군 군복을 입습니다. 예. 근데 한국군 장복에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육군본부 인사처 소속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부대도 있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사단 마크를 달는 경우도 있고 안 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병이 모르는 뭐 대위가 왔다. 육군본부 마크가 있는 사람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사실은 복장을 입는 게 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혼동돼 있다는 거예요. 장교들도 그 마크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안 붙이는 사람이 있고. 이해 잘 안 가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네. 복장이 그게 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육군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군단 마크 달고 사단 마크 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장교들조차도 육군본부 마크 붙이거나 아니 이사단 마크 붙이거나 조금 혼재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병들은 그 부사관이나 사병들은 이제 미군 예. 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미군 마크를 달았겠죠. 근데 장교들은 좀 그렇게 혼동돼 있었다. 실제로 최근에 좀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군복의 그 마크가 좀 혼동될 수 있다. 그런데 네네. 어떤 사병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 장교가 직접 와서 사실상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휴가 문제라든지 이거는 사병이 결정할 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교가 직접 와서 그거에 대해서 당직 사병이 예를 들어 당직 이런 게 사병이 있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보고를 했겠죠. 뭔가 안 돌았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교라든지 아니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또 보니까 보통 일반 육군 부대는 대대장급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당직일 경우에는 뭐 소위나 중위 대위 이런 분들 결정하는데 또 이 카츠사 부대 지원단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뭐 지원 반장에 이런 분들이 결재를 한다 그러던데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당직 사병이 이거 뭐 인사명령이 났냐 안 났냐 아니면 휴가가 됐냐 안 됐냐를 제가 보기에 뭐 모를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대위가 장교가 상급부 장교가 와서 알려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그 당직 사병은 23일 날 끝났는데 24일 5일은 원래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카츠사는 외출이 되거든요. 외박이 돼요. 그래서 뭐 점호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점호도 없고. 그다음에 평일 날은 5시 땡 하면 나갈 수 있고 한 8시 반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점호가 없어서 몰랐고 25일 날 돼서 알았다 그러는데 그 전화 제가 통화를 보기에는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제가 뭐 카츠사 있는 분 들어보면 그럼 23일, 24일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말이기 때문에 휴가를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박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만 이틀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개인 연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4일 동안 연가를 냈으면 제가 보기엔 뭐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자, 이준석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하고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 그러니까 병장이 이제 당직 사병을 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모르는 대위가 왔다 그랬어요. 모르는 대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위라고 하면 위관급 장교인데 모르는 대위라는 건 본인과 다른 부대 이제 다른 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당직 사병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증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급장 문제를 지금 가지고 뭐 아니면 뭐 부대 마크를 가지고 혼돈한 거 아니냐라고 해명하는 예. 것은 그 이례적인 상황이라 지적한 건데 그 해명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에 대해 예. 가지고 이거는 결국 두 가지 짬뽕이라는 거거든요. 이 휴가 미복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형평의 문제가 굉장히 따르고 있는 것이고 예. 증언자들에 대해가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예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 그랬다가 이제 당직 사병이 GPS 기록 제출하니까 예. SNS 기록 제출하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방송에서 미리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발언 때문에 예. 그 당직 사병이 가짜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 때문에 예. 그 직후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해당 부대 군부대 생활했던 사람들이 저희 당에 지금 제보를 해오고 있어요. 아. 사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한번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뭐 당직 사병들한테 이것 때문에 예. 특별하게 장교들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할 정도로 예. 그런 이벤트가 됐던 사건인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혼돈한 걸 바보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전략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어 전략으로. 자, 정구태 변호사께 네. 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니 요거 답변해야죠. 예, 답변 짧게 네. 하시죠. 그럼.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당직사병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23일 당직사병이 아니다. 23일이니까 2차 휴가가 끝나고 연장이 문제 뭐 될 수 있던 시점이 23일 당직 사병과 그렇죠. 통화한 게 아니다. 그렇죠. 23일 당직이 그러면은 25일 당직 25일, 사병 25일 아니죠. 25일도 토론 안 했다는 것이고 23일 예. 그걸 혼동하지 마시고요. 저 당직 사병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23일 당직 서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럼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서 25일 날 통화한 것도 어쨌든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아닙니까? 통화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이 아마 문란이 삼는 게요. 예. 이제 선조치 후보고 이게 뭐 아주 특혜다라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1차 병가, 2차 병가 그 사이에 2차 병가가 들어간 그렇죠, 상황에서 서류가 뒤늦게 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휴가를 먼저 조치하고 서류 처리가 뒤에 됐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도 논란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예. 저도 이제 군대에서 장교 생활 해봤는데 그런 일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급한 경우는 전화로 먼저 처리하고 예. 서류 나중에 갖고 와라고 해요. 카투사 현재 있는 분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럽니다. 예. 실제로 또 제가 내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무슨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카투사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뭐 육군 이런 데처럼 행정 예. 처리가 아주 그렇게 깔끔하거나 서류 정리가 잘 안 되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도 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고 예. 해서 휴가 청원역을 갔대요. 그럼 보통 우리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망 진단서 들고 가서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줘. 그럼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장례식 갖고 와라 이건 안 하잖아요. 하는데 예. 실제로 자기가 지금 문제가 돼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먼저 시간이 급박하니까 먼저 휴가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럼요.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달라는 말씀이고 인석 전 최고에게 1분 시간 드릴게요. 추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카투사에서 어쨌든 군병력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례라는 것들을 하나의 방어 포인트로 삼고 있고 이게 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아까 말했듯이 당직 사병을 지휘하는 사람도 인지해가지고 계속 그 뒤에 한동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복무했던 장병들이 예. 여기에 특혜 사안이라고 공통된 증언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국회에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증인 채택 같은 것에 그러면 동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꾸 익명으로 뭐 이런 인터뷰를 한다라고 해서 예. 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과 지금 장관에 대한 사안이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집단에 대해 가지고 예. 뭔가 증언을 할 때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적으로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예. 장치를 마련해서 증인을 불러달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예. 아니면 그거는 뭐- 이런 절차, 추미애 장관에 대해 예.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든 특임 예. 검사든 이건 것도 동의 안 해주면서 지금 뭐 조사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동부지검에 이거 맡겨놓고 추가 질문인데 제가 짧게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에 그냥 간단하게 답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국회 차원의 조사에 동의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그리고 동의 여부에 떠나서 또 증인을 국회에서 올 때 증인에 대해서 동의할 건지 이 부분입니다. 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아마 뭐 제가 결정할 거는 없고요. 아마 예. 국회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증인 문제는 공평성이 만약에 담보돼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제 제보를 많이 듣고 공평성.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제보 받는 분들은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 들어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의원 아들이라 보기에는 예. 할 정도로 뭐 당직도 많이 서고 오히려 예. 그런 특혜는 오히려 시비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이런 예. 얘기 꼭 해달라. 이렇게 예. 제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언론에 제보하는 게 본인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라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뭐 다른 증언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한쪽만 얘기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기회가 보장된다면 저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아니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김어준 씨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카투사. 이제 카투사 예. 복무 장병을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권이 옹호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더 안 좋은 지금 당직 모양새죠. 사병도 익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언론엔 다 알고 이분은 국회에 있지만.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익명의 나중에 병사 모르죠. 나오겠다고 하면 예. 너무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갔어요. 지금 오전 8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제로 벌써 두 분이 굉장히 공부하는 분데 거의 토론처럼 갔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관련 기사가 있는데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지한 교수님께서 그냥 곰곰이 듣고 멀뚱멀뚱 앉아 계셨어요. 지금. 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 뭐 그래서 이런 뭐 공부하고 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미애 장관 엄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개별 위원장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뭐 어떤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개별 위원장에서 이런 엄호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역 카투사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폄하하지 말라. 뭐라고 글을 썼습니다. 발언이 아니고 글인데요. 여기 보시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 이제 글로 나온 거죠.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로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는지 보직을 이동했는지 여부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카투사 제대한 사람들을 아주 염장을 지르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카투사는 워낙 편한 당나라 군대 같은 데라 예. 휴가나 뭐 어디 보직 이동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아주 편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인데 카투사가 주한미군하고 공동으로 근무하면서 거기도 편한 보직이 있고 나쁜 보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매도를 한 식으로 하는 거는 예. 저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자꾸 일을 키우는 거예요. 예. 저 정청래 의원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정도의 예. 그것도 민원이냐 청탁이냐 저런 식의 얘기가 오히려 일을 더 키우고 있다. 조국 사태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 사태하고 이것 좀 다른 게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 이전임이 일어난 일이 많아요. 근데 추미애 이분은 현 지금 정부에 있을 현 때. 정권 취임 아. 초에 당 대표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 서 씨가 예. 지금 전북 현대 축구단 거기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계자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턴으로 서 씨하고 2명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대요. 인턴으로 정식 직원으로 2명 다 시키든지 2명 다 떨어뜨리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이라고. 그럴 정도로 당 대표 출신이나 여당 의원이나 장관에 대해서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거다. 보좌관이 했건 뭐 서 씨 남편이 했건 예. 누가 했건 장관이 한 거랑 저는 똑같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태도, 뭐 다른 말로 공직자의 어려움, 뭐 이런 얘기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 참 보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걸 다 다루기에는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